영국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고요. 국가의 미래를 건 아주 급진적인 계획인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 이게 바로 영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모든 변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6월이었죠. 영국 정부가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문서를 발표합니다. 하나는 국가 안보 전략, 또 하나는 무역 전략.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영국의 미래를 위한 말 그대로 새로운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그 답은요, 단순히 국제 정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국 내부에 아주 깊고 또 고통스러운 분열에서 찾아야 합니다. 보통 2016년 브렉시트 투표를 이 분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결과, 즉 증상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수십 년에 걸쳐서 쩍쩍 갈라져 온 영국의 정치적 단층선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분열은 결국 경제적 분열에서 비롯됩니다. 부유한 런던과 한때 노동당의 심장이었던 북부의 레드월 지역, 이 둘 사이의 생산성 그리고 소득 격차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제적 격차는 실제 사람들의 삶, 심지어는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 간 기대 수명이 이렇게나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국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요? 정부의 해법은 이겁니다. 경제정책을 국가안보 전략에 아예 직접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경제적 무기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 이제는 경제적 수단, 그러니까 제재나 투자 심사 같은 것들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지키는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물론 이런 새로운 무기들을 제대로 쓰려면 그에 맞는 조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무역부 산하에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재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부터 우리 공급망에 약점은 없는지 관리하는 일까지 이런 걸 다 도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영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무대를 바깥으로 옮겨보죠. 외교 정책에서도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처럼 거대한 블록에 의존하기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인 새로운 동맹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반도체, 의약품, 또 청정에너지 부품처럼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물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더 끈끈한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럼 영국이 콕 집어서 주목하는 파트너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 일본 같은 역동적인 중견 경제국들입니다. 특히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우리가 CPTPP라고 부르는 이 무역 블록을 글로벌 협력의 아주 중요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청사진 정말 야심차고 멋져 보이지만 아주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영국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죠. 과연 이 멋진 비전이 이 혹독한 경제 현실과 부딪혔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야심찬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가장 큰 변수. 어쩌면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3.5%. 이게 지난 4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3.5%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려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잉글랜드 은행의 목표치인 2% 달성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정말 안개 속입니다. 한편에서는 소비자 신뢰도가 2021년 이후 최고치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시장의 불안감이 정부의 장기 계획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의 모든 것을 거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도박의 규모,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레벨링 업에 필요한 돈이 무려 2조 파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0조 원인데 이게 독일 통일 비용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이 새로운 청사진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브렉시트라는 결과로 터져나왔던 우리 사회의 깊은 균열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더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레벨링업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영국의 이 새로운 청사진은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깊은 균열을 임시방편으로 덮는 그런 값비싼 도박으로 끝나게 될까요?